어디부터 가르쳐야 될지 막막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성교육이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기본 터, 그게 주체성. 핵심은 주체성이에요. 정체성 들어봤는데 주체성? 그렇죠. 오,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교육에서 주체성이 넘버1이에요. 주체. 이 주체가 뭐예요? 주체는 뭐냐면 나예요. 내 몸과 내 신체와 내 감정은 내 거예요. 네. 이걸 주체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이를 부를 때 이렇게 많이 불러요.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우리 똥강아지, 우리 아들, 우리 공주님. 이거 하지 말라고.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주체성이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계에도 이름이 있는데 나도 나한테 이름이 있거든요. 내 이름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일단 성계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이것도 주체성이니까. 네. 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남자 성계 이름을 고추라 그랬어요. 맞아. 그리고 여자 성계 이름을 잠지라 그랬어요. 네. 맞아. 잠지라 그러면 좀 그나마 다행인데 전부 다들 애칭을 적어요. 그냥 좀 부끄럽고 소중히. 네. 아랫부분 뭐 이렇게 부르고 엄마들이 네. 아래를 잘 닦아야 돼. 뭐 이런 아래 아이들이 아래 밑 맞아. 꼬꼬 햇님이 달님이 별님이 소중히 맞아. 보물 근데 주체성이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죠. 바로 이거예요. 애칭을 너무 만들지 말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름을 잘 몰라요. 네. 그럴 때는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가끔 상담을 올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법무부에 있다 보니 피해 아동들을 만나요. 남아도 오고 여아도 와요. 근데 아이들이 성기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해자를 추적을 해서 가해자를 처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 아이들이 소중히, 보물, 그러면 이게 재판이 안 돼요. 와,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혹시 잠진이 뭐라고? 그럼 역질문을 해서 어쨌든 알아낸 거지만 아이 대답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에 불리하게 돼서 증거 불충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똑바로 말하는 아이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음순을 다쳤어요. 팬티를 벗겼어요. 그럴 때 알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냥 당당하게 내 성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애칭으로 정확하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음경, 음순. 정확하게 남자애들은 음경이 있고 여자애들은 음순이 있다.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 집에서 어떻게 각각 아이를 좀 부르세요? 뭐 현아, 뭐 왕자님 저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이현 완전히 높아져 성을 붙일 때는 잘못했을 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칭찬할 때 이름을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야단칠 때는 이름 빼세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누구누구야 일어나 이렇게 화가 냈어요? 네. 그러면 누구누구야 빼면 돼요. 일어나, 밥 먹어, 컴퓨터 꺼. 그러면 누구지? 난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라는 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자존감, 주체성이 되는 거고 칭찬할 때는 누구누구는 밥도 잘 먹네, 누구누구는 인사도 잘하네, 누구누구는 참 이쁘다 하면 나라는 사람을 칭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체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해자 피해자를 안 만들어요. 내가 먼저 소중한 거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거를 좀 나쁘게 한 것 같은 게 제가 밥을 안 먹을 때 그러면 오샬록 밥 먹어야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김도영 이러는 거예요. 그대로 배웠네. 얘가 주체성은 대단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가 이름을 부르면은 혼을 낸다는 걸 아는구나. 아직 오상진은 안 했다. 그거는 정말 다행인데 예전에 제 친구 엄마는 약간 이런 분 계셨어요. 오상진!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내가 혼나는 느낌이지? 우리도 야단치면 아이들도 막 이렇게 엄마 이름 부르면서 야단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주체성을 못 배웠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거나 초등학교를 가면 다른 애들 별명을 불러요. 그리고 놀려요. 그게 바로 폭력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언어적 폭력을 학습하게 돼요. 그 밤마다 별명 잘 짓는 애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걔네들이 주체성이 떨어지는 애들이었다. 그렇죠.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공격하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것부터 막아야 되는 거라서 주체적인 사람이 성교육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지. 네, 별명 부르면 안 되고.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부모로서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된다 이런 팁이 있을까요? 팁 너무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성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팁은 역질문이에요.
내가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봤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역질문을 해서 아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내가 정보를 먼저 입수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이가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사진을 봐요. 네. 근데 아이가 왜 나 없냐고. 내가 여기 왜 왔어? 그럼 어디 갔을까? 여기는 엄마 아빠 언제 사진일까? 몇 살일까? 너는 어디에서 있었을까? 왜 안 데리고 갔을까? 그럼 아이가 상상을 하겠죠. 나 집에다 놔뒀어? 라던가. 근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어. 그럼 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질문을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 뭔지 수정해 주는 거죠. 알고 있으면 칭찬해 주고. 그래서 역질문 한 5번만 하면 아이의 정보가 돼요. 아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줘요. 아, 지식을 너무 아예-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의 발달에 맞게끔, 나이에 맞게끔, 아는 지식에 맞게끔 하려면 역질문. 아, 여러 번 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방법이다. 아니 재성 씨도 어릴 때 약간 성격상 좀 질문 되게 많이 하는. 저는 왜요 멋이냐. 제가 바로 손가락 살인마였어요. 물음표 살인마. 저것은 무엇이야? 무엇이야?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근데 왜 할 때 어른들이 약간 답하기 애매할 때 좀 이렇게 막 회피해버리거나 좀 불편한 티를 내면 애들도 눈치를 채잖아요. 대부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시끼야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있지. 가! 이 새끼야 네 방으로. 뭐 아니, 공부하라고. 여보. 지금 공격. 이거. 맞아,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맞아. 근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건 진짜 좋은 관계일 때만 이 질문해요. 관계도 볼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들 질문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또 고민이 저는 물놀이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목욕하는 거를 함께. 언제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맞아, 언제까지 목욕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아니면 동성일 경우에는 뭐 좀 다른 경우가 네. 있는 건지. 저는 둘째는 이제 여자아이라서 네. 한 번도 목욕을 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씻겨주기는 했는데 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몇 저는- 살이죠? 이제 100일 좀 지났습니다. 저는 딸인데 네. 무조건 물놀이를 할 경우엔 제가 수영복을 항상 입고요. 씻길 때도 그냥 옷을 입고 네. 옷이 젖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좀 걱정인 게 어려서부터 아빠를 아예 못 보고 친구의 몸을 우연히 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놀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딸이 아빠는 왜 몸에 은가가 달려 있어? 맞아요. 이런 얘기를 이 한대요.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이런 거를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서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추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목욕 이거 민감합니다. 네, 네. 단계별로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이제 갓 태어났어요. 네, 네. 그래서 1살에서 4살이에요. 네. 그건 부모와 다 같이 함께 씻어도 돼요. 벗고 4살까지. 씻어도 되고 너무 어린 아이니까 아이들과 같이 엄마 아빠가 벗고 씻어도 되고 네. 엄마 입고 씻어도 되고요. 그래서 다 같이 남자 여자고 상관없어요. 저희는 되게 같이 씻어요. 지금도 같이. 세 명이서? 네, 3명이서. 와. 와, 되게 열린 가족이다. 아, 유럽 스타일.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알려줘요. 근데 이제 4살까지만 그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아빠는 굉장히 자기랑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비슷하다고 얘기해줘. 너도 크면 이렇게 됐다고 하고. 되게 교육을 자연스럽게 네, 했다. 그냥 재밌게 그냥 만져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수도 만져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진짜 저희는 또 진짜 정반대인 것 같은 게 아기가 저희의 몸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옷을 막 아기 앞에서 막 쉽게 갈아입지 않고 풀착으로. 그래서 오히려 좀 너무 숨겼나 수영복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때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나를 이렇게 샤워 시켰구나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단계. 2단계. 이제 2단계도 골든타임은 이제 옷이에요. 옷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공중도덕법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우리 공동 목욕탕을 가요. 네. 거기는 동성만 입장해야 돼요. 네. 맞아. 어렸을 때 그게 엄마 따라갔는데. 옷에부터예요. 그게 옛날. 그래서 요즘은 공중위생관리법 여기에 목욕탕 그다음에 탈의실에서는 여기는 아직 법이다 보니까 만 4세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로 보면 48개월? 그럼 5세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면 7월 7일, 작년 7월 7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우와.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해서 바로 작년 최근에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세예요. 재성 씨는 몇 살까지 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짝꿍 만났어요. 그 후로 생각만으로도 절대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어떻게 뜨거운 했어요? 물에서 잠수 한 번 하고 일어났더니 걔가 서 있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
8살 되면 저 혼자 씻을게요. 아. 뭐 3개월 있다가 갈게요. 네. 뭐 5개월 있다가 할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내가 언제 바뀔지, 내가 누구랑 갈지, 그리고 나 혼자 언제 씻어야 될지 선택하는 거예요. 서서히. 네. 그다음에 나서 이제 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이 있는 시간이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8살이에요. 네. 그래서 연습을 좀 해서 8살에서 9세 될 때까지는요. 이빨 닦는 것도 혼자 닦아야 돼요. 네.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가야 돼요. 혹시 학교 나갈 때 그리고 잠도 혼자 자야 돼요. 네. 그리고 몸도 내가 혼자 씻어야 될 나이예요. 연습을 해야지 학교를 다니고 얘가 자기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단계 하나씩 하셔야 돼요. 이 부모들한테 아이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가 네. 좀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5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좀 받아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뭐 영원한 질문이죠. 네.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친구가 그냥 알려줬어요. 그 친구하고 전화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른들보다 친구들이 먼저 성교육을 해줘요. 네, 좀 빠른 애가 있죠. 네, 반에도. 맞아요. 실질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태어난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자예요. 그리고 난자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정자 얘기만 많이 했어요. 맞아. 정자가 막 달려가는 만화만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 우월, 누군가 아. 친구가 없이 내가 이겨야 돼요. 어. 1등한 거. 그래서 그 교육이 사라졌어요. 요즘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할까요? 운 좋게 들어간 정자? 열심히 노력한? 아니면 난자가 허락해준 역시. 같아, 왠지.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다들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근데 아동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놀랐어요. 왜요? 아이들 얘기를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네. 열심히 노력해서 난자가 나한테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난자 내가 사랑을 해서 난자 정자가 아기가 만들 꿈이 같아서 와. 그리고 행운이 따르는 정자. 와. 그래서 한 6, 7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이 정말 긍정적인 관점.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어른들은 한 가지만 말하고 얘기하는데 최고 아이들은 쫙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자에 대해서 경쟁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성으로 다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정자 관점만 있는 이제 난자 얘기를 할게요. 난자가 호르몬을 보내요. 네. 내가 어딘가 있다는 거. 그런 건 못 배웠어.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내가 어딘가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네.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정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 신호가 없으면 사실 정자도 갈 길을 잃는 갈 길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자도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네. 나 여기 있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호르몬을 자꾸 보내요. 네. 그 호르몬을 좋아하는 정자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정자 있을 때 얘가 선택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정자의 노력살 네. 그리고 난자의 선택살. 아.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행운살. 아름다운 동화가 하나 또. 네.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알아야 예전에는 되지. 약간 난자는 좀 수동적인 존재인 것처럼 제가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난자도 노력을 했고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거를 그러네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서 둘 다 주체성인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너무 한쪽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하는 게 가장 관건이죠. 다음은 이제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만큼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많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네네. 합니다. 질문 보여주세요. 뭐죠? 아기는 어디서 나와요? 아기가 먼저 물어보면 진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어디로 나왔어요? 모종의 입구. 이거 되게 어렵다.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구가 있고 제왕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고. 그건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네. 네.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냥 몸 밖으로 나오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신버전 또 알려드릴게요. 최신 버전이 있습니까? 네. 패치하십시다. 패치. 아들이 질문했다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애들은 전부 다 시각화예요. 책이나 그림이나 뭐 이렇게 PPT를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인형을 갖고 왔어요. 네, 아이들이 어떤 인형이 있습니까? 이게? 네, 이 아. 친구가 이렇게 좀 배가 좀 불르네요. 네네. 임산부 인형입니다. 인형으로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집중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진짜 대답 잘해요. 앞에는 소변 나온대요. 네. 뒤에는 똥이 응가가 나온대요. 나온대요. 응가가 나온대요. 어. 가운데에서 나온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애들이
나처럼 친구가 알려줬나? 아,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다 알려주지 네. 않았겠습니까? 그래.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네. 같이 듣고 다른 6살, 7살도 그래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와. 알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아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바로 여기가 소변 나오는 데야. 네.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면 아이고 응가. 응가 나오는 데 네. 있지요. 근데 그 가운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맞다? 설명해 주니까. 네. 네. 그러면 어떤 방법에서 이 인형이 나오는 거냐 하면서 애들한테 이제 머리카락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한테도 이거 허락받은 거야. 이 인형한테 이렇게요. 갑자기 막 하면 안 되고. 아이의 여기 머리에 있는 털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집중해서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머리가 나와요. 그다음에 팔을 꺼내야 돼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 그래서 누가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도 노력하고 있고 아기도 노력하고 상호 존중. 너도 노력을 한 거야. 나오려고. 야 이거 진짜 좋다. 많이 바뀌었네. 예. 너무 좋다. 옛날에 네.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이제 팔 오른쪽 왼쪽 뺐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빼는 거야. 너도 노력하고 있고 엄마도 노력했어. 그러면 이렇게 줄이 있어. 어. 이게 뭐야? 그럼 애들 다 알아요. 대충.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뭐부터 나요? 그럼 말이 이러고. 그랬더니 뭐예요? 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확인만 하면 돼요. 틀린 것만 수정해 주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꺼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게 있어요. 이건 아이들이 많이 몰라요. 아. 이게 태반. 그래서 태반과 와. 아이한테 옆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그러면 다들 배꼽 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위로 뚝딱 하면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와. 와 이거 꼭 알려줘야 되겠다. 완벽한 설명이다 진짜.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정리가 짝짝되고 있습니다. 기억에 뒀다가 저희 셜록이한테 또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벌써부터 또, 드는데 또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네, 진짜 궁금하죠? 이게 무게감이 있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오 고추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요. 우선은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네. 그 음경, 고추, 아까 네. 말한 대로 그냥 음경이라고 할게요. 이제는 우리도 익숙해야 되니까. 네. 음경이 바로 쓰는 거예요. 네. 그걸 발기라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데 발기라는 게 몇 살에 시작이 돼요? 어린 아이들도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발기는 돼요. 피가 몰려서 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현상이니까. 자연적이에요. 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선은 그래서 아직은. 다들 발기가 됐을 때 오줌 누는 거야. 그냥 한 가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줌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발기가 됐을 때 뭐랄까요, 산소 공급이 좀 필요해요. 네. 그 얘가 이제 혈액이 부족해서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거. 그리고 이거 커졌어 이렇게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건 안 된다고요. 아 남들한테. 네, 아. 그게 저 장소에 대한 거 예절이잖아요. 그래서 볼록한 음경이 튀어나왔잖아요. 그걸 가릴 수 있는 내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 배운 지식은 정말 막 내일부터 저희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지식들이라서 너무 맞습니다. 집중해서 저희가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 아빠 입장에서 빠져듣게 됐었는데 스튜디오가 진짜 숨죽여서 네. 모두가 이렇게 경청을 했네요.